네, 이번 시간에는 드람보라는 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드람보는 시퀀서이자 악기이자 기타 등등으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드럼패드이기도 하고 신디사이저이기도 하고 또한 시퀀서이기도 하고요. 드람보 자체가 오디오 유닛 호스트이기도 하면서 오디오 유닛 플러그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이에요. 네, 현재 미국 앱스토어 기준으로 19.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드럼보를 먼저 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인부터 1, 2, 3, 4, 5, 6, 7, 8 그리고 샌드 AB, 마스터 이렇게 있고 4개의 빈 블록들이 또 존재하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원한다면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메인 화면입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떠 있죠? 미디 투 CV라는 하나의 요상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버튼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드럼보는 기본적으로 마치 유로렉처럼 유닛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해줘서 소리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앱입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이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제너레이터, 프로세서, 모듈레이터, 믹서, 미디, 기타 등등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또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짓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드럼보 역시 프리셋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터 섹션에서 인스트루먼트 렉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스트루먼트 렉에 이 리스트를 누르면 팩토리죠. 즉 팩토리 프리셋입니다. 드럼, 인스트루먼트, 웨이브 카이트, 웨이브 스카이트 이런 게 있습니다. 드럼 먼저 한번 들어가 보죠. 드럼 FX, 하이햇, 킥, 퍼커시브, 스네어 이런 식으로 있고요. FX 뭐가 있냐? 누르면 보시면 알겠지만 쫘라라락 뭔가 있는 프리셋이 불러와져 있죠. 이런 거를 하나의 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렉을 요 맨 끝에 보면 리본 표시 같이 되어 있는 것 누르면 풀립니다. 즉 얘네가 지금 다 따로따로 하나씩 요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것들 있죠. 그런 녀석들이에요. 얘들이 쩌저저적 이어져서 이렇게 합치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져서 누르면 소리가 나고요. 없애고 싶으면 그냥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이 전체 렉을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변화값을 줬다고 가정을 하고 혹은 내가 새로운 렉을 만들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것저것 막 부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렉으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만든 것을 이렇게 상단을 클릭해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예를 들어 EXREC이라고 하죠. 그 상태에서 이 프리셋을 눌러서 세이브를 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네, 인스트루먼트 렉, EXREC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당연히 불러올 수가 있겠죠. 제너레이터, 인스트루먼트 렉, 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레이터, 인스트루먼트 렉뿐만 아니라 요 프로세서 렉, 오디오 유닛 프로세서 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불러올 수가 있어요. 또 중간에 트랙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트랙을 추가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거 사이에 트랙을 추가하고 싶다 했을 때 얘를 살짝 이렇게 밀면은 플러스 아이콘이 뜨죠. 이러면 요 사이에 하나의 렉이나 모듈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섹션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요 4개 트랙도 만약에 내가 더 추가를 해주고 싶다 한다면
여기서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트랙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13 이렇게 떠 있고, 하지만 여기가 아닌 요 8과 샌드 A 사이에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역시 이렇게 슬쩍 밀어가지고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 8번 트랙과 13번 트랙은 뭐 9번이겠죠. 근데 지금 이름만 13번으로 붙어 있고요. 뭔가 노브 생김새가 달라요. 그쵸? 요런 것들은 다 트랙 세팅에서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트랙 세팅은 해당 트랙의 상단을 눌러서 물론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오디오 2-1을 마스터로 잡아주면, 오디오 2를 A로 잡아주면, 오디오 3를 B로 잡아주면, 그리고 트랙 이름을 9로 바꿔주면, 자,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똑같이 이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렉이나 트랙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너레이터에 들어가 볼게요. 선택해서 들어볼 수 있어요. 뭐 킥, 네. 스네어, 인스트루먼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프리셋들을 이용해서도 소리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요거를 그냥 일단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예시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트리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요 패드를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난다는 거고요. 트리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패드를 눌러도 바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또 뮤트를 통해서 내가 뭐를 뮤트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우측에 키스를 누르면 키보드가 열립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멜로디 연주를 할 수가 있고, 이 패드가 처음엔 시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음을 연주하게 미리 설정을 해 놓는다면, 그리고 트리거를 누르면 음이 변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럼본은 기본적으로 시퀀서 기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스텝 시퀀싱을 이렇게 눌러서 온 오프 하듯이 눌러서 시퀀싱을 할 수도 있고, 리얼타임으로 연주를 하면서 미디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 트랜스포트가 보이죠. 재생, 녹음, 루프, 온, 오프, 메트로놈, 그리고 P락,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P락, 액티브 스텝, 저쩌고. 그리고 프리롤, 온오프, 퀀타이즈, 오버더빙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요 점점 마치 콘센트처럼 생긴 이 녀석이 미디런 기능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불러온 렉에서부터 메인 패드,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AB 슬라이더, 그리고 심지어 에디트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 녀석들도 다 따로따로 미디런을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디런을요. 뭐 언두, 에디트, 키, 스텝, 그쵸? 미디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텝 시퀀싱을 해볼게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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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박씩. 이렇게 재생이 되죠. 메트로놈을 조금 조금만 느리게 해보고, 네, 그러면 내가 방금 녹음한 이 베이스라인에 음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먼저 다 꺼줘서 키를 눌러서, 뭐 이렇게 좀 귀찮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일단 있겠고요. 또 하나는 스텝을 눌러서 현재 노트가 뭔지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로 다른 음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뭐 외장 미디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 키까지 열어서 한 손으로는 여기를 누르고 한 손으로는 바꾸고 싶은 음으로 바꾸면 스텝 시퀀싱을 한 노트의 음을 바꿀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재밌는 건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인 음을 넣는다면은 화성이 되겠죠. 바로 코드라고 바뀝니다. 지금은 보이스가 여러 개가 안 되니까 이거를 보이스를 최대 8개까지 되는 걸로 한번 바꿔보면 네, 이런 식으로 노트를 바꿀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스텝 시퀀싱이 싫어, 리얼타임으로 직접 녹음하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외부 미디 장치를 쓸 수도 있고요, 내부 키보드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기 녹음 버튼을 활성화 시키고요, 재생을 누르고 메트로놈을 일단 켜보죠. 투, 쓰리, 포.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녹음하는 게 꼭 4분의 4박 루핑만 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 상단의 부분에 01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패턴 01이란 뜻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름은 바꿀 수도 있고요, 리핏은 몇 번 할 건지 볼 수도 있고, 스텝스 per 비트, 비트당 스텝이 몇 개까지 3, 4, 5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로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5박이에요 이제. 1, 2, 좀 박이 어려워지죠. 네, 5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4박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Beats in Pattern을 보면은 지금 4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8로 한번 바꿔보죠. 2배로. 그러면 재생은 똑같이 되지만 이 흘러가고 있던 애가 잠깐 사라졌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2분의 2에 가서 여기를 다 지워버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마디짜리 패턴이다 이겁니다. 개념적으로는 4박짜리가 곱하기 2에서 8이 됐으니 두 마디짜리 패턴이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누기 2 곱하기 2가 있어요. 나누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요. Beats in 패턴을 2개로 설정을 한다면 반마디짜리, 뭐 4박 기준은 당연히 반마디겠죠. 그런 패턴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요 패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 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패턴, 인서트, 디플리케이트, 카피, 페이스트, 리무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서트를 누르면 하나가 추가가 되죠. 디플리케이트를 하면 똑같은 게 끝에 C가 붙어서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카피, 페이스트, 뭐 디플리케이트과 거의 마찬가지이겠죠. 뭐 얘를 조금 더 바꿔서 얘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하면 네,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복제가 되는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지울 수도 있고요. 트럼보는 드럼 패턴 만들기도 좀 좋은 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로렉에서 약간 본딴 신디사이저의 개념과 같아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다루기에는 알아야 될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좀 많고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프리셋이 있으니까요. 킥 한번 들어가서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죠.
각각 하나하나에다가 다른 소리들을 넣어서 뭐 스네어, 여기다가는 하이햇을 넣어보고, 네, 좋습니다. 미디런을 전 한번 해볼게요. 미디런을 해서 이렇게 누르고 값을 뭐 뚜루루루 입력해도 되지만 바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미디 장치 혹은 가상 미디 키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넣어 볼 겁니다. 당연히 스텝 시퀀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쳐보겠습니다. 2마디 정도 패턴. 녹음 활성화, 재생. 메트로놈 미리 켜놓고 레코딩. 네. 트리거를 꺼줘서 움직일 때 소리 안 나게 해주고, 참고로 내가 또 찍어 놓은 노트의 랭스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쭉 해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별로네. 오케이.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 랭스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요만큼 길이보단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디테일한 걸 조절하고 싶으면 스텝을 눌러서 일로 갑니다. 그래서 요 게이트를 좀 조절을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랭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5번 트랙으로 가서 여기에다가 오디오 유닛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제 오디오 유닛 인스트루먼트. 이 드럼보 자체가 오디오 유닛 호스트이자 오디오 유닛 플러그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디오 유닛으로 활용을 할 시에는 이 오디오 유닛 인스트루먼트를 설정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스탠드얼론 상태예요. 즉 어떠한 호스트의 오디오 유닛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드럼보 단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디오 유닛 악기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베이스 하나면 베이스 알리시우스 2 얘입니다. 혹은 가끔 얘도 쓰긴 하지만 얘가 거의 저의 주 고객이고요. 참고로 이렇게 오디오 유닛을 불렀을 때 더 큰 화면에 필요한 오디오 유닛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 위아래 짝대기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쫙 하고 펼쳐집니다. 일단 제대로 베이스라인을 해보기 전에 미디런을 좀 바꿔볼게요. 왜냐면은 저는 이 지금 런치패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이미 킥, 스네어, 하이햇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은 이 정도 노트에 있는 걸 쓸 수가 없게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디런이 잡혀 있는 것들을 다 지울게요. 언맵 누르면 맵핑했던 게 다 지워집니다. 그렇다고 시퀀싱 해놓은 게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5번을 베이스로 할 거니까 이런 거를 해보죠. 셋, 넷, 1, 2, 3, 4. 네. 자, 당연히 이 드럼보도 하나의 일종의 워크스테이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FX를 당연히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프로세서로 가볼까요? 프로세서를 보니까 오디오 유닛 프로세서도 있죠. 네, 말 그대로 오디오 유닛 이펙트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럼 전체에다가 또 리버브를 매기고 싶으면 샌드 A를 하나 선택해서 여기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넣어서 전체적으로 샌드 A를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럴 때마다 화면을 이동하기 귀찮으니까 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메인으로 넘어가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8번 플러스 A, B까지요. 1, 2, 3번 트랙에 A니까 리버브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베이스를 뮤트로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요 A, B 이런 애들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디 러닝을 다 시킬 수가 있어요. 즉 뭐 런치 컨트롤 같은 노브가 많은 어떠한 미디 장비가 있으면 얘들로 다 이거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돌리면서 소리를 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요 시퀀스 라인 상에서 찍혀 있는 애들도 에디트를 통해서 뭐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선택한 구간 내에서 쉬프트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트랜스퍼 하면은 이제 피치를 위아래로 올리는 트랜스퍼입니다. 옥타브도 조절이 되고, 클리어 해서 없앴죠. 언두를 해야 되는데 언두. 클리어 PL은 P락까지 지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대체 P락이 뭐지 이제 싶어요. 아까도 P락이란 단어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 P락이라는 거는 드럼보의 개념 속에서 약간 오토메이션이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이 하이햇 소리 하나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뮤트를 해서 나머지 다 지워주고, 네, 여기서 톤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이걸 레코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빨간색 게이지가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스텝을 눌러서 진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파라미터 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P락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유지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레코딩이 좀 잘못됐어 하면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없어졌죠. 빨간 게 이런 식으로요. 즉 에디트에서 클리어 PL은 빨간 것들만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빨간 것들만 지우겠어. 여기서 빨간 값만 지우겠어.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요 상단 점점점에서 아까 봤던 P락 레코딩은 액티브 스텝, 즉 스텝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에만 요 파라미터락 레코딩이 들어간다. 혹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스텝 상에서도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프, 뭐 P락 레코딩 안에, 오토메이션 안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P락 레코딩을 에브리 스텝으로 활성화 시켜 놓고 한번 보죠. 네, 보시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도 이렇게 빨간색들이 들어와 있어서 파라미터 락이 레코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드럼보 내에서 오토메이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쫙 선택한 다음에 클리어 P락 하면은 이렇게 싹 다 지울 수가 있죠. 오토메이션을요. 네, 여기까지가 시퀀싱과 패턴이었고요. 네, 메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메뉴로 넘어가면 뉴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그리고 세이브, 세이브에서 저는 지금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미리 세이브를 좀 해놨습니다. 네, 익스포트를 누르면 오디오 익스포트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겁니다. 외부로 프로젝트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면 프로젝트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오디오는 익스포트 오디오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름은 나는 드럼보 가이드라고 해놓고 익스포트 송, 익스포트 커렌트 패턴. 먼저 익스포트 송 오디오 쉐어에 저장. 오디오 쉐어로 가볼게요. 드럼보 가이드. 한마디 패턴을 뽑았으니까 한마디만 쫙 뽑혔죠? 네, 익스포트 커런트 패턴은 패턴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일 때, 즉 현재 패턴만 오디오로 뽑는 개념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큰 차이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패턴 하나만 만들어 놨으니까요. 뭐 헬프에 가보면
네, 역시 매뉴얼을 쭉 PDF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관련 영상 같은 걸 찾아봐도 이 모든 기능들을 당연히 다 설명하는 영상을 찾기는 극도로 어렵고, 저도 이 모든 기능을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이드 혹은 매뉴얼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커넥트 블루투스 디바이스 있고, 세팅을 한번 가보죠. 세팅 보면은 피아노 키보드 온 패드 활성화 시켜볼게요. 피아노 키보드 온 패드를 설정해 놓으니까 키를 눌렀을 때 키보드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패드 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옥타브, 플러스 옥타브 이렇게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저는 별로. 패즈 벨로시티. 네, 벨로시티를 먹느냐 안 먹느냐죠. 그러니까 약한 벨로시티, 강한 벨로시티. 네, 패드 위치에 따라 벨로시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 인스턴트 패턴 스위치를 키면 여러 개의 패턴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꺼봤을 때는 박자에 맞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슈 박자가 다 돼서 띵 넘어갑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패턴 스위치를 켜주면 즉각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네, 인풋, 미디 인풋을 쫙 볼 수 있고요. 클럭, 컨트롤, 클럭을 받는 것도 되고, 미디 아웃풋으로 클럭 내보내는 것도 되고, 샘플레이트, 레이턴시 조절할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 오디오 모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스탠드 언론으로 활용하는 드럼보의 기능들이었어요. 네, 이제 드럼보를 한번 오디오 유닛으로 열어볼게요. AUM 같은 호스트에서 드럼보를 열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럼보는 미디 FX 형태로 열 수도 있고요. 오디오 인스트루먼트 형태로도 열 수도 있고요. 오디오 FX 형태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보가 정말 좋은 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유닛으로 드럼보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멀티아웃과 상관없는 그냥 드럼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쬐끔해졌죠. 얘가 이제 오디오 유닛이니까요. 좀 크게 키워서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없는 대신에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렉을 추가할 때 오디오 유닛은 이제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오디오 유닛으로 불러져 있기 때문에 오디오 유닛으로 불러져 있는 플러그인이 또 오디오 유닛을 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에서도 프로세서에서도 오디오 유닛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스탠드 언론 온리라고 써있죠. 그거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또 하나의 차이는 이 재생을 눌렀을 때 그냥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호스트가 재생을 눌러야 같이 재생이 됩니다. 물론 싱크도 호스트의 싱크와 같이 맞겠죠. 지금 방금 제가 작업했던 가이드 그대로 열어서 쓸 수가 있죠. 하지만 베이스는 네, 오디오 유닛이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딴 걸 하면 되겠죠. 제너레이터, 인스트루먼트 트랙, 나는 베이스 쪽을 하나 아무거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오디오 FX로서의 드럼보 한번 볼까요? 네, FX로서의 드럼보. 네, 열면은 원래 메인에 되게 뭐가 쫙 차 있었는데 메인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드럼보가 가지고 있는 이펙트를 거는 겁니다. 프로세서로 들어가 보죠. 필터, 단순하게 필터 하나만 넣어볼게요. 네, 이런 이제 프로세서에 있는 이런 것들을 걸 수가 있어요. 물론 믹서에 있는 것들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모노 투 스테레오, 스테레오 투 LR, 폴리 투 모노 이런 것들 드럼보를 미디 프로세서, BDFX로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면은 아까는 볼 수 없었던 이 미디 아웃풋이라는 렉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채널 1,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 8까지 올라갑니다. 즉 내가 여기에 입력시킨 시퀀스가 미디 채널 1으로 아웃풋이 된다는 얘기고요. 얘 자체가 뭐 어떤 악기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미디 시퀀서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드럼보의 대략적인 기능들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사운드와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9.99에 이렇게 인스트루먼트이자 시퀀서이자 FX인 앱을 산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좋은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앱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